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 1월 14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제가 이걸 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두산 피어셀이 오늘 그냥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나중에 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이 기업의 본질을 보자. 그런 의미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의 이 기업이 한 담보된 그런 성장을 좀 예정되어 있으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 실적적인 부분에서 1조까지도 좀 나아질 수도 있고 크게는 2조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을 수소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점유율이 한 70% 정도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차 라인업을 좀 늘릴 그런 경우가 또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거 띄워놓은 거에서 오늘 좀 옵션 만기이다라는 점. 옵션 만기라서 방향성을 딱히 뭐 결정을 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당선인이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정책들을 계속 내겠죠. 그 전에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 자, 추가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 최근에 우리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달러가 좀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11일, 12일, 13일까지 굉장한 그런 조정폭을 보였어요. 보였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왔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이제 밤부터 내일 아침쯤 되면 뉴스가 계속 나올 건데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으로 하면은 1달러 달러를 풀겠죠, 돈을 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로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 애틀랜타 연은 총재, 뭐 하여튼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인사들의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일자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연설 얘기를 하는 총재들이 발언을 또 하기 때문에 뭔가 지난 발언에서는 파리 기후협약,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런 쪽으로 발언을 좀 하긴 했어요. 이번에도 뭔가 좀 그런 얘기가 좀 놔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나와주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좀 있겠죠. 자, 추가 부양책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좀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부양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우리 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뭐 긴급 뭐 지원금, 뭐 코로나 지원금 그런 부분도 다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양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연설에서 앞으로의 금리 기조들, 금리를 좀 반등을 시킬까 말까, 아니면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할까, 그런 의견을 좀 내는 그런 연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의 발언을 주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달러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로금리는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겁니다. 유지를 할 건데 이제 기준 금리 자체를 좀 언제 올릴 것인가. 금리를 실질적인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좀 언제 올릴 것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내 생각은 이래. 난 금리를 경기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투표를 할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는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걸릴 건데 좀 이번 연말에도 빠르면 연말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빠르면 약간 그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달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회수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유동성장세가 사실상 이제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국내 증시에 달러랑 원화랑은 이제 반대급부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일 쭉 일정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정리를 해 놓은 부분들인데, 자, 20일. 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되겠죠.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는 날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이제 좀 나와주겠구나. 이때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신호등 지금 빨간불인데 노란불로 바뀌고 파란불로 바뀔지 초록불로 바뀔지 그런 부분들, 이게 20일에 취임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부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취임식을 했고, 정책적인 부분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기를,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20일에 뜸들여 죄송합니다. 자,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잖아요. 취임식이 있으면은, 자, 27일에 자, FOMC,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27일 되면 FOMC의 회의가 26일에서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회의 결과를 FOMC 파월 의장이, 또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또 얘기를 하겠죠. 26일, 27일에. 자, 그렇게 되니까 20일 이후에 26일, 27일. 자, 그리고 30일이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상 정책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한국 등 그 동맹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FTO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정책들을 좀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정책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30일에 나와줄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그런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영향을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은,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앞에는 장사가 없다, 빠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 거에 좀 이전 20일 그리고 26일, 27일 그리고 30일까지 상승하는 거에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체크는 안 하고 무작정 올렸으면은 이거 나랑 좀 안 맞은데 싶으면은 또 빠지겠죠. 다시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제가 보시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실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수소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제 돌아갈 겁니다. 산업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죠. 너무 물량을 이 종목에 분할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다 보니까 100%를 사버렸어.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것만 아니면 돼요. 분할 매수, 주가 빠지는 거 분할 매수 하다가 또 난 100%까지 다 채워버렸네.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런 것들 일단은 그런 것들은 비중 확대를 너무 무리하게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거는 주의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매수하고, 주가 빠지면 비중을 조금 줄여냈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좀 밑에 내려오면 더 사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꾸준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워낙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 이 반대말은 이 미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전술,
그런 부분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부분, 산업의 성장성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1위 하지 말자고요. 주가가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결국엔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기업 건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장이 좀 걱정스러운 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고하다면 그것이 그렇게 불안한 생각이 좀 들진 않으시겠죠. 이번 장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 장만.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